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디의 서민입니다. 단국대에서 기생충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네, 벌써 14분이나 되는 분들이 들어와서 저를 반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요새 의대 증원 문제 관련된 건데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 초창기에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셨던 분들도 많이 이제 돌아오셨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이제 실생활에서 좀 불편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사들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해졌고 앞날이 걱정되긴 하지만 의사들은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저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이 참 싸움 못한다. 이게 저는 큰 이유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월 9일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뉴시스에. 의료 공백 8개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줄고 사망은 예전 수준. 근데 김미애 의원 분석인데, 이게 응급실 내원 환자 줄고 사망은 예전 수준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댓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응급실 내 사망자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응급실을 못 가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응급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막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던 투석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응급실 뺑뺑이, 그러니까 응급실에 제때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40%가 증가했다. 저는 이제 이게 더 맞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불편해진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좀 많이 갔는데 그게 좀 줄어든 거는 저는 이게 의대 증원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경증일 때는 사실 응급실을 가지 말고 외래로 가는 게 1차 병원 이렇게 가서 진단받는 게 먼저 맞는데, 그동안 너무 응급실을 우리가 쉽게 갔던 거긴 하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장기 이식을 기다리던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이 사망자 숫자가 지난해보다 7.5% 늘어났다. 이 7.5%가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원래 안 돌아가셔도 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간, 신장, 심장, 폐장, 이런 것들, 이런 장기들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 장기 이식 같은 거는요, 전공의들이 없으면 수술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전공의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미뤄져서 이제 사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고 뺑뺑이 증가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라도 병원이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원이 돌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조금 불편해졌긴 하고 사망률이 좀 증가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잘 커버를 하고 있는 비결이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최선을 다하는 의대 교수들 덕. 근데 여기 성인 남녀가 꼽은 과로의 원인에 의대 교수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인원 충원이 부족하죠? 전공이 없으니까. 그리고 장시간 일하는 게 의사들의 이 성실함은 전공의 때부터 익힌 건데, 하루에 20시간, 주 100시간 우습게 했던 그런 거를 이제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이고요. 야근과 주말 근무 당연. 그리고 과하게 경쟁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교대 근무 이거는 모르겠다. 교대 근무는 빼고, 어쨌든 간에 이 의사들의 특유의 성실함, 그리고 장시간 일하는 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특성 때문에 병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9월 20일 기사긴 한데, 의대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죠. 왜냐하면 전공의 때는 젊으니까 3일 동안 안 자고 4일째 또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일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 이 중년의 그 남녀분들은 이 체력이 바닥났어. 올해 연말을 넘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내년에 전공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전공이 돌아오더라도 내년 어쨌든 2월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남은 5개월을 버틸까? 이런 걱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정말 의대 교수들에게 이제 내가 이러다가 괜히 과로사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례 하나 봅시다. A 교수 60세야. 만 60세. 2064년생이구나. 그러면 안과에서 최고참이지만 주 1회 당직을 서고 있다. 왜?
전공의 8명이 사직했으니까. 그리고 7명 남은 사람 중에 전문의 7명 중에서 2명이 사직했어요. 그래서 이러다간 내가 죽겠다 싶은데 내가 먼저 사직하려고 그랬더니 40대 전후 젊은 교수들이 연내 사직하고 개원하겠대요. 그리고 뭐 응급의학과 교수, 전공의가 해온 당직을 대신 서면서 낮에 내가 진료할 건 계속 한다. 이 생활 7개월째. 내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내년에 신규 전문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미애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의료 대란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 뭐 저는 자기 상식적인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왜냐하면 의대 교수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계속 지키고 환자를 보고 있잖아. 그러면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은채경님? 그런데 이 댓글 보세요. 힘들면 어쩌라고요? 힘들면 사직해. 뭐 어쩌라는 거임? 돈 더 달라고 징징대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택배 노동자들 보면, 택배 노동자들 보면은 막 그 택배 갖다 주면 막 감사하다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분들 과로하다 그러면 막 정부 나빠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대 교수들이 힘들다고 한마디 했더니 이렇게 힘들면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아무도 의대 교수들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거죠. 뭐 그 의사는 고소득층이라는 생각이 일단 있죠. 원래 그 이럴 때 이제 돈 많이 번다고 이렇게 돈 많이 번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도 다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전공의들 꽤 돌아왔던데 안 돌아왔어요. 빅5고 뭐고 대학병원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4월 1일 날 이런 말씀 하셨죠. 대국민 담화, 그 문제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K의사 수입은 세계 1위다. 증언해야 된다. 이 얘기 뭔가요? 아니, 의사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이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김윤, 지금 이제 이 의대 증원 때 한참 날리더니, 저쪽 편에서 날리더니, 결국 이제 국회의원 된 사람. 이 사람 이런 말 했잖아요. 35살 전문의 연봉 4억. 이 사람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안 되나, 이거? 이거 허위사실인데. 왜냐면 35살 전문의가 연봉 4억을 받는 그런 대학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신현영이라는 이제 당시 의사 출신 국회의원, 이분이 자기 38세 때 연봉을 공개를 했어요. 그 당시 연봉 1억 받았다. 무슨 4억이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근데 하지만 이런 반박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선동, 이 4억이라는 이 선동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지금 그 선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뭐 10월달 기사 보세요. 의사 연봉 6억까지 뛰었다. 의사 연봉 6억이다. 이렇게까지 버는데 파업이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6월달의 기사나 10월달 기사나 계속 6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의사 중에 6억 버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댓글이 뭐가 나오게 살리겠습니까? 뭐 욕심이 끝이 없구나. 6억, 이 6억이라는 숫자에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냥 6억 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팩트는 뭐냐면, 왜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신현영 이분이 명지병원이 있는데 명지병원에서는 의사들이 1억 받고 근무하는데 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6억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할까? 이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고찰을 좀 하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이런 거야말로 정말 대표적인 정말 제대로 된 언론 플레이죠. 진짜 언론 플레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이 이건 뭐 댓글이긴 한데 이분이 써줬어요. 전북대 병원장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연봉이 1억 6천이었다. 뭐 국립대니까 조금 덜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봉 4억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4억 받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전남 지역 보건소 10곳 중 4곳이 의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10월달 기사인데, 지금 전공의가 이제 파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업한 게 아니라 사직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보건위와 군의관들이 그 전공의 자리 채운다고 막 동원해서 글로 간 거잖아. 그리고 의사 없지,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역의 보건소를 버리고 대형 병원에 그냥 가게 한 거잖아요. 여기 써 있어요. 이탈 전공의 의료 공백 해소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들이 수도권으로 파견됐어. 그래서 의사가 없는데, 마치 이걸 보면은, 의사가 많이 모자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데다 벌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선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지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와 언론이 열심히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는 악마가 아니죠. 왜냐하면 의사는 이념, 종교, 성별 어떤 거에 관계없이 내 앞에 환자가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보는 사람이죠. 그 와중에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의사를 정부와 언론은 악마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의대 증원 이후에 의사들의 반발이 이제 있으니까 유독 그 리베이트 이런 거가 발표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뭐 리베이트 받는 나쁜 의사들이 있지, 물론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게 법이 쌍벌제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런 의사가 있는지 저는 좀 한심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말대로 지금 지금 이제 그 전공의들하고 관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의사를 악마화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의사에 대한 민심이 좀 식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건 모 신문의 기사인데, 한국은 의사 증원하는 이유로 파업하는 유일한 국가다. 이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당연히 의사 수가 늘어나면 좋지. 내 일이 줄어드는데, 환자는 일정한데 공무원 의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볼 환자가 줄어들지. 그러면 월급 똑같이 받고 돈 더 버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쵸. 의사 증원 이후로 파업할 이유가 없는데, 실제로 그 나라는 또인데 파업을 해. 근데 의사 증원 이후로 파업하는 유일 국가,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 로스쿨 변호사랑 막 비교하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사실 로스쿨 변호사는 김앤장 변호사하고 일반 변호사, 그냥 뭐 동네 변호사하고 버는 단위가 다르잖아. 수임료의 단위가 다르죠. 그쵸? 그리고 법률 시장은 생산하기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거고, 어쨌든 법률 시장은요 자유 경쟁 시장이잖아. 근데 의료는 그런 게 아니죠. 의료는 정부가 가격을 딱 제한해버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입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 명의로 이름을 날린 사람도 뭐 다른 별로 이렇게 실력 없는 의사하고 실력이 좀 떨어지는 의사하고 버는 가격이 똑같아. 이런 불균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장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쿨하고 좀 비교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거 이제 6월 19일 기사인데, 이분이 저는 사실 황보라라는 분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연예인이세요. 근데 연예인인데 이분이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제 이름을 올립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의료 파업 때문에 출산 도중에 제대로 마취 주사를 맞지 못했다. 페인버스터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거를 안 줬는데 남편이 찾아보니까 의료 파업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그렇다. 내가 그 통증을 다 견디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애 낳고 지금 의사 파업 때문에 지금 아파 죽겠는 이걸 참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진실은 뭐냐면 무통주사, PCA라는 무통주사를 이제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처방을 또 받았어, 이 사람이 받았고, 그리고 페인버스터는 이 병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거, 원래 취급하지 않아. 올해 초부터 인력난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파업 때문에 이거를 안 한 거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페인버스터를 보니까 이제 인력난 때문에 안 했다고 하니까 사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무통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건 좀 과장이 아닌가. 그래서 황보라가 이제 이런 반박을 하니까 나중에 인지 오류 있었다고 사과를 했어요. 뭐 이런 뭐 했는데 어쨌든 좀 씁쓸하죠. 그리고 이 페인버스터는 아마 제가 알기에 이게 제왕절개 도중에 아마 주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예, 이런 칼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칼럼인데, 이게 조선일보도 처음에는 의대 증원에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었고 뭐 이 반대하는 글은 아예 실어주지도 않았던 데인데, 요새는 많이 스탠스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네. 의사를 의세로 악마화해서는 의정 갈등 안 풀린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 보시면 4월 달 기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했잖아요. 전공의가 지금 떠나는 건데, 의사를 아무리 악마화해도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의사 악마화를 할수록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에 환멸을 느끼고, 내가 특히 필수 의료인 경우에 더해요. 필수 의료인 경우에 내가 하는 일에 환멸을 느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뭐 낙수 의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나쁜 의사로 이제 매도가 되니까 환멸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도 언론과 우리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진짜 그 의사 편을 들어줄 언론이 드물어요. 그래서 뭐 메이저 언론사 뭐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기부터 그 의대 증원에 뭐 찬성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뭐 의료계 쪽을 대변하는 언론이 있긴 한데, 다 보면 이렇게 그 네이버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언론들이에요. 그래서 불편해, 되게 불편해. 방송도 마찬가지지. 뭐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는 뭐 전혀 뭐 그런 의사들 목소리 잘 안 해주고, 그다음에 비욘디가 유일하게 정말 뭐 구독자 100만 이상을 뭐 찍으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다른 메이저 방송에 비해서 영향력이 훨씬 적죠.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의대 증원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 그냥 막연하게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의사를 욕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게 3월달 기사인데, 의대 증원에 대해서 94.5%가 증원에 찬성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진짜 이 실상 지금,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의대 증원 이후에 펼쳐질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고 다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런 투표가 나올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들이 지지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저는 진짜 큰 이유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이거예요. 의사들이 너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싸움을 너무 못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의사들의 그 뭐 막말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울 정도로 좀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요새는 싸울 때 이제 뭐 총이나 활 갖고 싸우지 않잖아. 요새는 말로 싸우잖아. 그래서 말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잘 하느냐가 싸움에서 좀 이렇게 승기를 잡는, 뭐 국민을 상대로 승기 잡는 거 좀 이상하긴 한데, 정부와 의사와의 싸움이라고 할 때 승기를 잡는 비결이 좀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나예요. 그리고 언론이 지금 의사들에 대해서 눈을 갖다가 부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조금만 이상한,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의사가 한마디 좀 안 좋은 말을 하면 크게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되도록이면 정제된 말을 써야 되는 게 맞죠. 심지어 의사 커뮤니티에서까지 뭐 거기 있는 말까지 그냥 홧김에 던지는 말 같은 거를 막 일면에 막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의사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정부도 만만치 않았죠. 예를 들면 이제 그 필수 의료 낙수 효과 같은 말도 사실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의사를 많이 뽑으면 뭐 낙수 효과로 좀 모자란 의사들은 뭐 필수과를 간다, 이런 식으로 필수과를 가야 그냥 아주 비하를 해버리는 것도 정말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 박민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참, 그러니까 이 사람 덕분에 그나마 의사들이 욕을 덜 먹었어. 이 사람이 하도 황당한 말을 많이 해서, 이 전세기 내서라도 환자 살린다라는 말은 이게 실제 자기가 가능하지도 않은 말을 막 던졌고, 이게 의사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의세라는 말이, 저는 이게 물론 실수긴 한데 평소에 이 사람이 의사를 의세라고 불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부
이제 그 박민수 차관 말고 이 조규용 복지부 장관도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님도 계십니다. 이 의세도 이게 평소에도 많이 쓰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이지. 이거 뭐 실수는 실수지. 그냥 때와 장소를 못 가렸다는 실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의사가 의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이럴 때는 그래도 서로 간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먼저 때린 게 복지부인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또 의사까지라고 얘기하는 건 참 수가 낮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의사라고 했다 그래도 그냥 의사 이런 거에 항의를 하는 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 저기 의사들이 이런 걸 또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의사다라고 하면서 이런 챌린지를 했는데 정말 저는 이건 되게 뭐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유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하면 국민들이 의사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합니까? 그냥 똑같다고라고 얘기를 하면 했지.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다 갈갈이 흩어져서 이렇게 집단별로 흩어져서 있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총사령관이 있어서 그 사람들 지시대로 뭐 되게 똑똑한 총사령관이 있어서 그 지시대로 뭔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든지 싸움을 했으면은 의사들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때 더 있었던 말 몇 마디만 좀 얘기해 볼게요. 이분은 이제 비교적 온건한 의협회장이었죠. 사실 여러분, 의협회장이 왜 저런 사람이 의협회장이 되냐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감성이신 분이 이제 의협회장 되면은 꼭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 의협회장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의 시대에는 강성 의사가 협회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필수 이 사람은 의대 증원 사태에서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의대 증원하기 전에 이런 말 합니다. 의대 정원 이제 뭐 발표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한다. 사실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총파업 일어나지 않았고 전체 의사의 7%에 불과한 전공의들만 사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의사가 실제로 파업을 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 파업은 없고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고 못 견딘 의대 교수들이 몇 명이 사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마치 의사 파업이라고 이제 국민들이 알게 만드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하면 뭐 욕하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그만둘 거야라고 하는 협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데 모든 대응책 강구 이거 어때요 이거? 차라리 저는 뭐 이 말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공의 단체가 오히려 더 잘 싸우는 게 아닌가. 그냥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덜 협박처럼 보이지 않나? 이거 협박인가? 그리고 이런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칼꽂아라는 말도 마치 그 의사들이 뭐 보수 대통령, 물론 이제 이거는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대통령 우리가 지지해 줬는데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뭐 술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이거 이대로 되면은 뭐 그러면 진보 쪽 대통령이 되면은 뭐 막 정책 막 펴도 되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쨌든 의대 정책은 뭐 이념을 가리지 말고 어쨌든 간에 합리적이 돼야 되는데 마치 지지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를 줘서 좀 그렇고. 그리고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이분은 나름대로 되게 뭐 차분하게 말씀 잘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노년층이 많아지니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신 거예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예요. 고령화 때문에 의사 늘려야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때 나이 들었을 때 필요한 거는 의사가 아니라 간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안락사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이제 뭐 합법화가 제대로 잘 안 됐잖아요. 물론 이제 법은 제정이 됐는데, 어머, 마이크 안 들려. 어떡해.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이걸 바꾸라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 다 없던 걸로 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이제 생명
생명 연장만을 위해서 진짜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본인 뜻도 아니고 뭐 가족들이나 의료진의 뜻에 따라서 뭐 생명 연장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사실 인공호흡기 끼고 뭐 누워있어 봤자 그게 정말 사는 게 사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막말로 몰아붙이는 이런 건 너무 좀 이게 언론사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막말 얘기 좀 해볼게요. 이분은 이제 그 의협회장 나갔다가 좀 안 되신 분인데, 주수호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제 지방에 의대 없다 그랬더니, 지방에 부족한 거는 민도다.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지방은 오히려 국민 수준이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이런 말을 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원래 해야 될 말은 지방에 부족한 건, 그러니까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지방에 환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다. 그러면서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많이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비수도권에 지방의 의대 증원이 돼서 그쪽에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지방 의사 못 믿겠다고 다 서울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는 얘기를 왜 그건 또 말로 한 것도 아니야. 글로 쓴 건데, 이런 걸 왜 썼지? 이해가 안 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지방 비하라는 그런 프레임이 딱 걸리기 좋잖아요. 정말. 이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초창기 문제가 됐어요. 이거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저는 진짜 존경하는 노한규 선생님이 한 말인데, 이분이 이제 전 의사협회 회장의 그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고, 매우 합리적인 분이고, 페이스북 활발히 글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는 이 말, 현장 떠날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어찌 보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뭘 느끼냐면, 의사들이 좀 오만하다. 정말 구정구승의 신화가 진짜 맞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그냥 사담을 하면 괜찮지만, 의대 증원 전국에 이런 글이 어떻게 좀 비칠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댓글이 안 좋죠. 당연히 정부 상대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사들 집에 전기 끊어라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이 말이 초창기에 이제 굉장히 좀 의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사설로 썼어요. 오만한 국민 이기려고 드냐라고, 이런 말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런 말도 그렇죠. 겁주면 지릴 줄 알았냐를 갖고 타이틀로 쓴 언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국민들을 진짜 이기려고 하는 진짜 특권층, 천룡인,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냥 의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 말은 조금 아쉬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거 중에 이게 있어요. 뭐가 또 있었냐면, 그때 이제 의료 파업 초창기 4월 달에 어떤 이제 미슐랭 가이드 별점을 받은 식당에서 이제 파업하는 의사들은 이제 식당에 안 받겠다라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노키즈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의료 파업 동참하는 관계자 모시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근데 딱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언적인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의사 파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한 건데, 개인의 자유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아까 노한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갈 수 없는 식당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파업 의사를 안 받는 식당을 갖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소개를 해준다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고자질 같은 거죠. 고자질. 그러니까 이거 조금 유치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그 사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갖고 이제 그냥 의사 안 받는 식당 이렇게 몇 개 소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일종의 보복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 좋게 비치진 않죠. 그래서 의료 파업 관계자 출입 금지 식당을 공개 저격한 거.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사람을 가려받아도 문제 없지만 병의원은 그럴 수 없다는 게 현실인 이유가 뭐냐면, 식당보다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식당과 의사를 비교하면 조금 이게 누구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서울시 의사회가 지난번에 이제 그 2월 달에 그 이제 집회할 때 나온 얘기인데, 그 우리말 듣지 않고 환자가 죽든 말든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거다라고 하고,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박민수한테 뭐 이제 민수야 우리는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 안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몇 번 회의를 했는데 니네한테 동의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은 한 적은 있지만 동의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데이트 네 말대로 하면은 뭐 데이트 몇 번 했다고 근데 이 비유가 사실 우리 요새는 성에 대한 그 감수성이 정말 높은 시대인데,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된다는 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이런 말이, 이 비유가 조금 좀 아쉽죠. 아니, 이건 비유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조금 더 품격 있는 말로 했으면 어땠을까. 더구나 서울시 의사 이사쯤 되는 분은. 그리고 이걸 갖다 이제 뭐 또 주수호 이분이 또 나와서 정부는 자식을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에 비유했고, 의사는 자식 때문에 가출 못하는 아내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사실 뭐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좀 적절해 보이지 않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타이틀로 이렇게 되면서 의사들이 욕을 먹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언론들이 뭐 의대 증원을 성폭행에 비유하는 거가 이게 정말 맞습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뭐 좀 아쉽죠.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쓴 글인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게 비춰지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말은 그냥 뭐 커뮤니티 이런 데 쓴 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이런 발언도 참 안타까운 발언이고요. 커뮤니티에 쓴 게 아니고 의사의 발언이 커뮤니티 베스트 댓글에 올랐네. 그리고 이거 의사파업에 암수술 밀렸는데, 여기 이제 뭐라 말하냐면, 어떤 이제 의사 모임 단톡방에 반드시 복수해서 대한민국 망하게 하자. 의대 증원되면 반드시 복수한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무고한 시민단체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 죽든 말든 관계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환자가 죽든 말든 관계없다라는 말은 의사가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을 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도 뭐 좋은 말은 아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의사의 특권 의식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판검사들 의사 밑이 판검사다. 소득부터 넘사고. 이런 말이 진짜 의사가 썼다면은, 이건 사실 아니길 바라는데, 이게 진짜 의사가 썼다면은 너무 좀 이렇게 좀 저렴한 발언이고, 특권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그렇죠. 이건 뭐 9월달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의협 부회장이 이제 간호법 통과됐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 간호법에 저는 반대했었는데, 지금 같은 의대 증원 시대에는 뭐 간호법이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간호법의 통과에 환영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 그럴 거면 의대 가셨어야죠. 이 건방진 것들이라, 이 말이, 어쨌든 간호사와 의사는 같이 의료인으로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한 파트너를 향해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면 좋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것도 그렇죠. 그만 나대라 뭐 이런 것도 참 그렇고, 그만 나대세요 뭐 이런 것도 참 안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자기 글을 다 볼 걸 알면서도 이런 말을 쓰는 게 정말 이 전략이라는 게 있나 싶고 그래요. 의협 부회장이면 어쨌든 간에 정부와 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 부회장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싶은데, 이거는 뭐 좀 선을 넘은 발언이라서 그냥 뭐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진짜 뭐 이런 것도 보면, 조선인이 응급실, 조선인이라는 말도 뭐 우리가 뭐 일본 사람인가 왜 이런 말을 쓰지? 정말 국민 뒤져도 정말 이런 거 보면 진짜. 그리고 이것도 있잖아요.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공의 중에서 이제 자기는 그냥 전공의 계속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더구나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
전공의는 사직한 거지 파업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 그런데 전공의 몇 명이 복귀했다고 해서 복귀 전공이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좀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돌아가봤자 몇 명 돌아간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열심히 앞에서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의사라는 그런 특수성을 좀 고려해 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 저는 구속될 줄 몰랐는데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대. 증거인멸. 아니 이 사람이 쓴 글 다 남아있고 캡처 다 떴는데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뭐가 있어. 차라리 도주면 도주지 증거인멸은 진짜 너무 기가 막힌데 이게 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대 안 하는 줄 아세요? 의사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 정말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람이 구속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의 후원하는 그런 것도 좀 뭐 문제가 됐어요. 이것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차라리 뭐 이 김일성을 믿겠다 이런 말도 하고 정부 무너뜨리자는 말도 했고요. 그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서 애 엄마들이 애 엄마들이 그 브런치 먹으려고 소아과 오픈런 아침에 일찍 애 보내고 진료받고 브런치 먹으려고 그런다.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서 소아과 오픈런이 있다. 이런 식의 말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그런 사례를 일부의 사례를 갖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면택 이 사람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할 사람인데 이면택 그 조규영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참 그리고 금쪽 같은 따님이 박민수 딸이 고3이니까 혹시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끼리는 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의협 회장이잖아. 하면 안 돼. 좀 그렇지.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면태 회장은 참고로 2024년 8월 달에 뜬금없이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저도 이 단식을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뭐 단식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단식의 타이밍도 안 좋고 명분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됐는데 전 의협 회장이 되게 부끄러웠던 때가 있대요. 그 의협 회장이 이제 국감은 아니고 국감 전에 그 국회 무슨 보건복지위원회에 불려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강선호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면택 참고인 저 기억하시냐고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지 않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협 회장이 그러니까 저는 의협 회장이 미친 여자라고 했다면은 그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대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표현이 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라는 줄 아세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 비겁하죠. 그리고 왜 강선호가 그때 이면택을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점에 대해서는 그냥 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전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그 이면택이요. 그 이제 어떤 의사한테 유죄 판결을 한 이제 판사가 여자분인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어요.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의사가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쓰는 환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면택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강선호가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과하라 그랬는데 답변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말을 이제 하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해요. 정신 나간 의사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도 이때 하면 안 됐죠.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면택이 한 말 중에서 저는 뭐 꼭 해야 될 말도 있고 안 한 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있잖아요. 아동병원이 휴진에 불참했다고 해서 당신도 소아과 의사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러면서 뭐 폐렴기라는 뭐 소아과 의사들이 마치 뭐 질병도 아닌데 입원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비난한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건 아쉬운 게 있는데 저는 이거 있잖아. 이면택 회장이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판사를 저격한 거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는 왜 당당하게 설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사건이에요. 그 맥소롱 있잖아요, 맥소롱.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가 구토를 해가지고 구토라는 게 또 나이 들면 또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래서 구토제를 맥소롱을 줬는데 이 맥소롱을 먹고 파킨슨 병이 일시적으로 악화됐다. 근데 이 파킨슨 환자한테 쓸 수 있는 구토제가 맥소롱밖에 없어.
그렇거든요. 그러면 구토를 하다가 죽으면 어쨌든 뭐 죽어도 유죄고 그 구토를 멈추게 해도 유죄라 그러면 어쨌든 의사 입장에서는 구토제를 주는 게 맞는데 이랬다고 해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거는 이건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치료 과정에서 이걸 갖고 집행유예 때린 거는 정말 제정신이냐는 말을 할 수 있죠. 이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뭐 당당히 그러니까 이건 전체 의사들을 대변해서 이거 당당히 제정신이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나 이게 너무 의사 좀 이해가 안 가요. 저 이게.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의사가 교도소 갈 위험 무릅쓸 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의사가 처방한 거 가지고 유죄 판결 때리면 의사 환자 못 본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맞는 말을 해놓고도 왜 강선우 앞에서 그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뭐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뭐야 이게. 우리 의사 대표잖아. 의사 대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밖에 못하는지 차라리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갔어도 그보다 말을 잘했겠다 싶어서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모든 구토 환자의 어떤 약속 쓰지 마라. 저는 이렇게 의사협회 회장이 말했으면 자기 말에 책임지고 누구 앞에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 앞에서도 당당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막상 말할 기회가 그러니까 안 보일 때는 막 이렇게 말하다가 말할 기회 주어지니까 정말 꼬리 내리고 너무 그게 한심했어요. 차라리 막말로 진짜 감옥 진짜 징계를 받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웃기죠. 그 의대 증원 가지고 이제 그 재판 그 사법부에다가 이거 집행정지 그 신청을 했거든요. 이거 집행정지 했는데 이게 각하와 기각이 나왔어. 그랬더니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그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부의 푸들 노릇 자처한 판사, 법복 벗고 정치하라 이런 말이에요. 전 이것도 좀 과한 말이죠. 그러니까 대법관에 대한 회유 이런 얘기는 사실 구태여 이렇게 우리가 적을 만들 필요까지 없지 않나?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별 근거도 없으면서 왜 이런 말을 하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다는 이런 주장이 대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이 의협회장의 이 발언 그러니까 저는 의협회장이 정말 강성인 사람을 뽑긴 했는데 뭐 강성 중에서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막상 싸울 때는 못 싸우는 사람이 됐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입틀막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면택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2022년 11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한 9개월 정권거치 되고 한 7개월쯤 6개월쯤 지났을 때 김건희 여사 사진을 딱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안구 정화된다. 누구랑 대비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의대 증원 되고 나서 뭐라 쓴지 아세요? 의대 증원 되고 나서 김건희 특검 찬성. 이게 이 사람이 개인이라면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근데 의협 회장이잖아. 우리 대표잖아. 우리 대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일까? 저는 되게 한숨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아쉽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사들에 대한 그 지지를 가장 떨어뜨리는 분이 지금 이면택 회장인 것 같고 의협도 대변인 있거든. 이 사람이 주로 SNS를 통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의협회장 됐으면 SNS 좀 끊고 대변인 통해서 말하면 안 되나? 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국민한테 좀 다가가고 설명하고 우리 편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한심한 발언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게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걸 결론은 의사 중에서도 말 좀 잘하는 사람 좀 많이 좀 만들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의대 교육 예과 과정 중에서 이 말하기 교육 특히 어떻게 하면 잘 싸우는가 이 교육이 저는 좀 신설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 그리고 의대생은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으로 뭐 SNS나 뭐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글을 뭐 쓸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다 캡처돼서 나중에 의사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의사들이 마치 뭐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리고 막 국민 알기를 되게 우습게 한다는 이런 식의 인식을 악마화에 이용된다는 거를 좀 알고, 좀 뭐 화나더라도 그냥 가까운 사람끼리 술 마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여기 싸움의 요령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지금 뭐 우리 어떻게든지 이렇게 지금 우리 흠을 찾으려고 할 때 일부러 흠을 던져줄 필요까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앞으로 이제 뭐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싸움은 계속될 텐데 좀 제대로 잘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엔테님 소식 감사하고요. 예, 이윤님처럼 네,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건강보험 건보파탄 얘기 많이 좀 댓글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그 얘기까지는 제가 뭐 이전에도 많이 그 의료 민영화가 오고 있다, 요 편을 참조하시면 건강보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예, 저 말고 비욘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비욘디의 힘을 좀 키워줘야 우리 의료가 제대로 된 의료 인식이 좀 자리 잡고, 이렇게 의대 증원 같은 일을 막 졸속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욘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 좀 많이 해주시고요.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비욘디 틀어놓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이상으로 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